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분야의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한국 저출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한국 저출산의 이유를 찾기 위해 먼저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부모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갖는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여러 연구 문헌들을 종합하여 크게 3가지 범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배우자의 나이, 결혼 연령, 교육 수준, 혼인 후 경과 기간, 성별 선호, 현재 자녀 수 같은 인구 요인들이 해당합니다. 가족의 크기나 형태 등에 대한 가치관, 출산 간격, 양육 방식에 대한 철학과 관점, 삶과 미래에 대한 가치관, 결혼 생활 만족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전 출산 경험, 교육 철학 등 가족 관계와 관련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피임, 심리적 요인 등 건강 관련 요인들도 이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은 사회 문화 요인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매스미디어, 문화 및 종교와 관련된 가치와 신념들, 주거 형태, 거주 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요인들이 부부와 커플의 임신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 상태, 직업 안정성,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보육과 아동 교육 환경, 출산 및 육아 휴직에 관련한 제도들, 교육 환경과 제도,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제도, 경력 단절, 복귀, 근무 환경 등 사회 제도와 지원 관련 요인들도 관련됩니다. 마지막은 경제 요인들입니다. 재무 상태, 소득 수준, 의료 비용, 양육 및 교육 비용, 보험 비용 등은 직접적인 경제 및 재무 요인들에 해당합니다. 공공보건 지원, 여성 고용 지원 정책, 난임 지원 정책, 여성과 아동에 관한 의료 서비스 지원, 의료 보험 지원, 전업주부에 대한 공적 연금 지원, 주거 지원, 다양한 현금 및 현물 지원, 세제 혜택, 교육 지원 등 정부 지원 정책들도 관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하나하나 모두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요인들 사이의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고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몇 가지 개인, 사회 문화, 경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 중 일부 요인들이 어떻게 실제 출산율 추이와 연관되는지에 관한 몇 가지 증거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문헌에는 몇 가지 공통 요인들이 지적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출산 시점의 지연입니다. 과거보다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결혼 이후 출산하게 되는 시점도 늦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여성의 학력 수준 상승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여성이 교육을 더 길게 받으면서 결혼과 출산 시점이 늦어지기도 하고 결혼과 양육의 기회비용, 즉 결혼과 양육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가 더 커지면서 자녀의 수를 줄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관련됩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이 줄어들면서 자녀의 수도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치관의 변화나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의 증가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혼 여성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입니다. 각 연도별로 설문 방식과 문항도 다르고 대상도 변화하여 엄밀하게 연도별로 일관된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도에서는 조사 대상이 15세부터 44세까지의 기혼 여성이었고 다른 연도에서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설문 내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혼 여성들의 인식이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1991년에는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들이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수치 모두 줄어듭니다. 2012년이 되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있으면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4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 조사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8%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을 표본으로 한 여성가족 패널 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 중입니다. 패널 자료이므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동일한 여성들의 가치관이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각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왼쪽부터 파란색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오른쪽부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가 2012년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최근에 가깝습니다. 맨 아래는 2020년 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결혼과 관련해서 2012년에는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0%를 넘었습니다. 2020년이 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80%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에 대해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도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2020년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전히 70%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에도 부정적인 대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1%였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73%의 여성이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율은 줄어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6%,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44% 정도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에는 80%에 달했습니다. 이 비율도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에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제 60%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는 40%에 가까운 여성들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와 결혼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대답의 비중이 더 큽니다. 2018년부터는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출산율 하락의 주 요인은 혼인율의 감소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혼외 출산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유배우 출산율과 혼인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 유배우 출산율, 즉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별로 줄지 않았고 오히려 혼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도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여성가족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미혼 여성 중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65.7%였고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16.5%였습니다. 17.8%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미혼 여성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26.6%만이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했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패널 조사의 특성 때문에 결혼 의향이 없는 사람들만 미혼으로 계속 나무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를 감안하여 연령대별로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의 여성들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2012년에는 거의 70%의 미혼 여성들이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여성의 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전체 분포와 비슷하게 결혼 의향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다소 증가했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동안 크게 늘었습니다. 30대 미혼 여성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2012년에는 30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여성 중 73%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8년에는 39%, 2020년에는 44%만이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합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늘었지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4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2012년에는 40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여성 중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34.8%였고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50%였습니다. 이 연령층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도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 40대 미혼 여성 중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2020년 40대 미혼 여성 중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41%로 과거보다 더 낮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검토해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의 지연, 여성 학력 수준의 상승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증가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과 자녀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 조사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한국 여성들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결혼하면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좋다거나 결혼 후 자녀를 일찍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줄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그동안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하는 비율은 크게 줄지 않은 반면 결혼하는 사람들의 비율, 즉 혼인율이 줄어들어 저출산이 심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거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출산율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의 과거의 인구 정책인 가족 계획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